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9월 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3분인데요. 이더리움은 600만원 언저리. 보시면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이 고점을 뚫어버리고 매물대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 얘는 이미 매물대가 없는 지역으로 들어와 있다. 자, 쭉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지만 V자 반등이 강력하게 나와 있다. 자, XRP 바라볼까요? XRP 먼저 1번 구간 1번 구간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었죠. 제 구독자분들 평균 낙가가 500원, 600원, 700원, 800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했어. 이 구간을 저와 함께 왔었기 때문에 지금 2번 구간이죠. 여기 약 8개월 구간이죠. 5,000원, 5,000원 부근, 바닥은 3,000원 부근. 그쵸? 여기 좀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 2번 구간. 2번 구간을 견디신 분들은 이제 3번 구간에 합류하게 되겠죠. 근데 이 급등할 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다 빠졌어요. 여기서 다 떨궈져 나갔어. 대부분 다 나갔어.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비트코인의 주봉입니다. 보시면 2천만원 초중반대에서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2천만원 초중반대에서 상당히 수백 번의 노이즈와 이슈가 있어 왔었습니다. 이때는 8개월 동안 수백 번의 노이즈가 시장에 있어 왔었다. 허나 그때마다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이 이어져서 1억 6천만원 언저리까지 상승이 나와 있었죠. 보통 개인 투자자는요 언제 들어오냐 하면 이때 상승이 나올 때 들어와. 나올 때 들어오다가 이때 떨궈져 나가요. 또 상승 나올 때 또 들어오고 이때 포기하고 나갑니다. 다 나가. 또 상승 나올 때 이때 들어와. 이때 다 포기하고 나갑니다.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시장의 개인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늘 그들은 그래 왔었다. XRP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들어왔다가 다 떨궈져 나갔다. 그리고 이제 물량이 좀 가벼워져. 어느 순간 거래가 터지면서 한순간에 매물대가 없는 지역으로 폭발이 나온다. 이때 또 미친놈처럼 들어올 겁니다. 미친듯이 들어올 거야 또. 저는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지금은 들어오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다린 사람들의 영역이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시장이 하락일까요? 상승일까요? 첫 번째는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은 상승입니다. 자, 보시면 원화가 지금 약세 국면이에요. 원화가 1,400원 근방에 있죠? 원화가 거의 초약세 국면이다. 1,400원 근방에 오게 되면 원화는 초약세 국면이야. 원화가 약세니까 위안화도 약세 국면이죠? 신흥국 통화가 약세이다. 엔화는 약세 국면인데요. 엔화는 약세가 좋아. 그래야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엔화는 약세가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에서 좋다. 엔화는 엔저와 저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돌려왔었다. 그래서 엔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이 본국에서 나와서 퍼져 있는데 갑자기 엔화가 강으로 가게 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엔화가 청산되면서 본국으로 회귀한다. 그럼 금융시장이 흔들거리겠죠. 그래서 엔화가 약세가 좋은 거야. 그런데 BOJ가 얼마 전까지 뭐 금리를 인상하겠다. 엔화는 강세로 갈 거야. 제가 뭐라 그랬는지. 엔화는 급격하게 인상을 할 수가 없어. BOJ는 통화정책을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다. 글로벌 그림자 금융 세력과 함께 통화정책을 결정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달러예요. 달러. 이 달러의 흐름과 연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시장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주봉인데요. 달러가 현재 98 부근입니다. 98.25죠. 98.25. 저는 이 달러가 급하게 내려올 땐 시장이 빠그러졌었어. 마찬가지. 앞으로도 급하게 내려가면 시장은 빠그러집니다. 헌데 달러는 앞으로 여기서 하향 안정화돼 있죠.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 이건 누가 만들죠? 페드가 만들어낸다. 뭐와 함께? 점진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원화는 강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위안화 또한 강세로 가겠죠. 달러는 계단식 하락, 점진적인 하락. 여기에 발을 맞춰서 미국 국채금리의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 이를 통해서 글로벌 유동성, M2 통화량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면서 이 자금이 어디로 올까요? 바로 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비트코인도 상승, XRP도 매물대가 없는 지역으로, 이더리움은 이미 매물대가 없는 지역에서 폭발. 자, 시장 규모가 보게 되면은요, 리얼 버전의 CEO 라울 파리죠. 2030년에 암호화폐 사용자로 40명 도달, 이거를 예측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성장률이 147%. 이거 기하급수적이에요. 이거는 정말 천문학적으로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2년까지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00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자, 봐볼까요? 현 시가총액입니다. 4조 달러가 안 돼요, 지금. 근데 100조 달러면은요, 지금 규모에서 무려 시가총액이 25배가 성장을 해야 돼. 25배가 말입니다. 그러면 시총이, 참고만 합니다. 저는 25배 이상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시가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오게 될까요? XRP는 맨 위에 위치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에 펀더멘털이 뛰어난 대장 코인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고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선 시장의 흐름을 먼저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 시장은 안 빠그러져. 시장은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이 자료가 근거로 남겠지요. XRP도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폭발이 나오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시가총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지금은 버블의 구역이죠. 이 단계에 가기 위해서 먼저 버블이 한 번 더 필요해. 버블이 필요하다. 한 번 더 중요한 겁니다. 블랙록이 이전에 오늘은 외환 보유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국가 준비 자산입니다. 트럼프가 본인의 SNS에 올렸다가 지금은 비트코인만 포함되어 있죠. 이게 추후로 확장할 거야. 충분히 트럼프는 우리에게 힌트를 줬어. 국가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요게 탑재될 확률이 높다. 이미 비트코인은 편입되어 있고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이게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레이스케일 GLDC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외환 보유고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야 돼. 외환 보유고. 이게 뭐죠? 한 국가로 치면 국가의 비상금입니다. 비상금. 우리도 총알, 비상금이 필요하잖아. 국가는 해외에서 무역 거래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단기 차입금, 돈을 빌려올 때, 외자가 들어와서 주식과 채권 시장에 투자했던 금액이 본국으로 얘네가 회귀할 때 이 자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금으로 외환 보유고가 필요한데 미국은 외환 보유고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기축통화니까. 근데 그래서 국가 준비자산을 말을 쓰고 있었죠. 근데 지금 블랙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 각국 중앙은행 대체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하고 있다.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거의 외환 보유급으로 이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소식인 거예요. 이 의미를 진적으로 다시 알아야 된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해서 외환 보유고는 첫 번째가 미국 국채예요. 두 번째가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죠. 국제결제통화. 세 번째가 금, 이 자리에 BTC.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가 준비 자산이 언급될 수가 있겠죠. 이것과 유추해 가면서 미래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가 IMF 통화 인출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면 또는 XRP,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를 매집한다면 과연 가격은 어디가 있을까요? 영란은행이 비트코인 준비금 비축을 시작한다. 6월 4일입니다. 중앙은행 역사상 처음 이게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간다. 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8월 25일입니다. 얼마 전이죠? 며칠 전이에요. 리플 XRP 비트코인 현금 대체제로 인정해주고 있다. 중앙은행이 말입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직접 확인하시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보고서입니다. 2025년 7월 현대화폐 기본과 CBDC 이 자료에 보시게 되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경우 은행 예금, 향후 은행 예금이나 은행 예금을 대체해서 은행 시스템 외부의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수가 있다. 디지털 자산, 코인은 기존 화폐 결제 수단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직접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XRP ETF 10월에서 11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SEC에 92종의 암호화폐 ETF가 심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XRP가 15개, 솔라나가 16개, 쌍벽이에요. 이더리움이 6건, 비트코인이 4건, 도지가 4건, 라이트코인이 4건입니다. 얘네보다 압도적으로 XRP가 많이 신청되어 있다. 지금 알트코인 ETF가 쏟아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ETF로 우리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데 금 ETF도 마찬가지였어요. ETF가 승인나기 전에는 금도 올라가질 못했어. 비트코인 현물 ETF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제도권 편입을 의미합니다. 이더리움은 반쪽짜리 승인이었죠. 스테이킹이 승인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테이킹 승인은 100% 납니다. 이미 SEC가 충분한 신호를 줬다. 포스는 증권이 아니야. 리퀴드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야. 이 이야기를 명확히 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ETF가 쏟아진다면 지금은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하나만 납죠. 보통 주식시장에 보게 되면 ETF가 뭐 바이오 ETF, 2차전지 ETF, 반도체 ETF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주식들을 담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인 시장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젠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XRP, 도지 A다. 얘네 하나만 담는 ETF가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지금 인덱스 펀드가 나오면서 주식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흐름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얘네가 하나만 남는 ETF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여기에 기관들이 자금을 쏩니다. 원리를 알아야 끝까지 간다는 거죠. 지금은 기간 장세예요. 비트코인 2035년까지 130만 달러 도달. 기간이 수요를 견인한다. 이더리움 가장 많이 보유한 것 기간 중심 구조이다. 기관. 초기 시장은 세력입니다. 세력. 전 세계 글로벌 프린터기의 주인장. 개인 명의로 돼 있어. 이게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스틱, 피델리티에 들어가 있죠. 자, 이게 이제 기관들의 창고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기관들이 이번 장세를 주도한다. 자, 그러면 과연 가격은 어디가 있을까요? 시장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원리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갈 수가 있겠죠. 제가 유튜버는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이 한정적입니다. 보고서와 섹터별 대장 코인과 그리고 도지도 지대로 알아야 되겠죠. 왜 도지가 또한 펀더멘탈이 무척 뛰어난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 전반적인 흐름, 유가, 금리, 환율에 기반한 시장 흐름과 수급과 쩐주가 어디를 계속 매집하고 있는지 실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직접 오셔서 지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